여러분, 부모라면 한 번쯤 이런 고민 해보셨을 거예요. 자식이 아무리 부모를 힘들게 해도 그냥 다 참아주는 게 맞을까요? 정말 그래야만 할까요? 때로는 부모인 우리도 선을 그어야 할 때가 있어요. 오늘은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5가지 경계, 그리고 그 선을 아이가 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첫째, 서로에 대한 존중의 경계예요. 부모도 한 인간이기 때문에 아이에게 기본적인 예의와 존중을 받아야 해요. 예를 들어 사춘기 아들이 화가 났다고 부모에게 막말을 하거나 어린 아이가 울며 부모를 때리는 상황을 생각해 볼까요? 그 순간 부모 마음은 정말 속상하고 아프지만 혹시 애가 힘드니까 참자 하고 넘어가고 있지는 않나요? 부모라고 해서 아이의 모든 행동을 다 받아줘야 하는 건 아니에요. 아이가 감정적으로 힘들어하는 건 이해되지만 남을 비난하거나 폭력을 쓰는 행동은 분명한 선을 넘는 거예요. 이럴 때 부모는 먼저 감정을 가라앉히고 단호하게 알려줘야 해요. 엄마도 그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아프단다, 혹은 아빠도 너에게 맞으니까 너무 놀라고 슬펐어 하고 부모도 상처받는 감정이 있다는 걸 아이에게 솔직하게 표현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아무리 화가 나도 서로에게 폭력을 쓰거나 막말하는 건 안 되는 거야 라고 분명히 짚어주세요. 물론 화난 아이와 바로 싸우듯이 대응하면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 아이의 감정이 진정된 후에 차분히 이야기하는 게 좋아요. 필요하다면 잠시 다른 공간에서 서로 진정하는 시간도 갖고요. 그리고 나중에라도 아이와 대화하면서 왜 그런 행동이 잘못됐는지, 부모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알려주고 대신 감정을 표현하는 다른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예를 들어 화가 날 땐 욕을 하지 말고 차라리 잠깐 혼자 시간을 가져보자처럼 대안을 주는 거죠. 중요한 건 부모인 나 자신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아이에게 꾸준히 인식시키는 거예요. 부모가 아이의 잘못된 행동에 분명한 선을 그어주면 아이는 처음엔 반발해도 결국 그 한계를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부모도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배우고 더 존중하게 될 거예요. 둘째, 규칙과 일관성의 경계, 흔히 말하는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이에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 한두 번쯤은 아이의 때나 투정에 굴복하고 싶은 순간이 찾아와요. 예를 들어 마트에서 5살 딸아이가 사탕을 사달라고 떼쓰면서 바닥에 주저앉아 운 적 있으신가요? 주변 사람들 시선도 느껴지고 아이가 불쌍해서라도 한 번만 사줄까 마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부모라면 누구나 공감할 거예요. 하지만 한번 정한 규칙이나 약속은 가능한 한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안 된다라고 했다가도 아이가 울고 떼쓰면 금세 허락해버리면 아이는 경계를 시험하면 된다고 학습하게 되거든요. 이럴 땐 마음이 흔들려도 끝까지 일관된 태도를 보여줘야 해요. 아이에게 차분히 말해주세요. 지금은 사탕 사는 날이 아니야. 약속했잖아. 그렇지. 하고요. 아이가 계속 운다고 해서 화를 내거나 당황할 필요 없어요. 잠시 아이를 안아주거나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나가 진정시킨 뒤에 다시 이야기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부모의 결정을 번복하지 않는 것이에요. 또 다른 예로 중학생 아이와의 약속을 생각해 볼까요? 밤 10시까지 귀가하기로 한 규칙을 세웠는데
아이가 한두 번쯤 늦게 들어오고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할 수 있어요. 이때도 처음 몇 번은 다음엔 늦지 마 하고 넘어가기가 쉽지만 계속 봐주기만 하면 안 돼요. 규칙을 어기면 그에 따른 결과가 있다는 걸 알아야 하니까요. 다음날 대화를 통해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주말 외출은 당분간 줄일 거야처럼 일관된 대응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실행해야 아이가 이건 진짜구나 하고 깨닫게 될 거예요. 처음에는 부모도 마음이 불편하지만 이런 일관성을 보여주는 게 아이에게는 오히려 안정감을 줘요. 경계가 명확해야 아이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 배울 수 있어요. 안 되는 건 정말 안 되는구나를 알게 된 아이는 서서히 자기 행동을 조절하는 법을 배우고 결국 부모의 말을 더욱 신뢰하게 될 거예요. 셋째, 사생활과 개인 공간의 경계도 정말 중요해요. 아이가 자라면서 내 방에 들어오지 마세요라든지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같은 말을 하기 시작하면 부모 입장에서는 서운하고 걱정될 수 있어요. 대체 뭘 숨기길래 이러지? 하며 아이 몰래 휴대폰을 확인해 보고 싶은 충동이 들 때도 있죠. 하지만 이때 지켜줘야 할 선이 바로 아이의 사생활 존중이에요. 예를 들어 중학생 딸이 갑자기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다고 해볼게요. 엄마는 순간 놀라고 섭섭하지만 바로 문을 열고 들어가 왜 문을 닫고 그래? 뭐 잘못했어? 하고 다그치면 아이는 더 반발할 거예요. 이럴 땐 잠시 기다렸다가 아이가 진정될 시간을 주세요. 그리고 나서 노크를 하고 들어가 부드럽게 말을 건네보세요. 혼자 있고 싶었구나. 엄마가 괜히 걱정돼서 그런데 무슨 일 있는지 나중에라도 이야기해 줄래? 이런 식으로요. 노크를 하고 허락을 받은 후 들어가는 작은 예의만으로도 아이는 부모님이 내 공간을 존중해 주는구나 하고 느낄 수 있어요. 반대로 부모의 입장에서 아이가 부모의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것도 중요해요. 가령 초등학생 아이가 엄마 지갑을 허락 없이 뒤진다거나 사춘기 아들이 부모 휴대전화 문자를 몰래 훔쳐보는 일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단호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엄마 아빠도 각자의 물건과 공간이 있고 서로 허락 없이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걸 가르쳐야 해요. 부모가 아이의 사생활을 존중해주는 모습을 보이면 아이도 배워서 따라하게 돼요. 결국 신뢰를 쌓는 게 핵심이에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서로 믿음이 있어야 하죠. 부모는 아이가 어느 정도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다는 믿음을 보여주고 아이는 부모의 그런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노력하는 관계가 이상적이에요. 만약 부모가 불안한 마음의 경계를 넘어서 아이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면 아이는 오히려 속이고 숨기는 행동을 배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 필요한 만큼만 간섭하고 그 외에는 아이를 믿어주는 태도를 가져보세요. 그리고 아이에게도 부모님도 너를 믿고 기다려주고 있어라는 걸 말과 행동으로 느끼게 해주세요. 그러면 아이도 서서히 자신이 그 신뢰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을 배울 거예요. 넷째, 자녀의 독립성과 선택을 존중하는 경계예요. 부모 입장에선 아이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내 의견대로 해주길 바라기 마련이죠. 내가 아직 어려서 잘 몰라서 그래. 엄마 말 들어 하면서 진로부터 생활 습관까지 일일이 간섭하게 되는데요. 이 경계가 지나치게 무너지면 아이는
자기 인생의 결정권을 빼앗겼다고 느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고등학생 아들이 예체능 분야로 진로를 정하고 싶은데 부모는 걱정되는 마음에 안 돼. 그건 먹고 살기 힘들어. 차라리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야지 하며 반대하는 상황을 떠올려 볼게요. 아들은 제 인생이잖아요. 왜 엄마 아빠가 간섭해요? 하고 폭발할지도 몰라요. 부모는 아이를 생각해서 한 말이지만 아이 입장에선 자신의 꿈과 선택을 존중받지 못했다고 느껴 크게 반발하는 거죠. 이럴 때는 부모도 한 걸음 물러서서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필요해요. 어렵겠지만 왜 그걸 하고 싶니? 하고 물으며 아이의 생각과 꿈을 진심으로 들어보세요. 동시에 부모의 생각도 솔직하게 말하되 명령이 아닌 제안의 형태로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부모로서 이런 현실적인 걱정이 되긴 하는데 내가 그렇게 원한다면 한번 최선을 다해 노력해 볼래? 대신 힘들 땐 언제든 도와줄게. 이런 식으로요. 아이에게 어느 정도 선택권을 주면 오히려 본인이 책임감을 갖고 더 열심히 노력하기도 해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부모가 끝까지 반대해야 하는 일도 있겠죠. 정말 아이에게 심각한 위험이 되는 선택이라면 말이에요.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가능한 한 아이 스스로 결정하고 경험할 기회를 주는 것이 좋아요. 부모가 모든 걸 정해주면 아이는 실패를 두려워하고 의존적으로 자라기 쉽지만 적당한 선에서 믿고 맡기면 시행착오를 통해 성장할 수 있거든요. 혹시 아이가 선택한 일이 잘 안 되더라도 부모는 봐라.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하고 나무라기보다는 함께 해결 방법을 찾고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옆에서 응원해주면 돼요. 이런 과정을 통해 아이는 자신의 삶에 대한 주인 의식을 키우고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우리 부모님이 내 의견을 존중해 주는구나 하고 믿음이 깊어질 거예요. 다섯째, 부모 자신의 삶과 건강을 지키는 경계예요. 우리는 흔히 부모의 사랑은 무한 희생이라고들 하지만 끝없는 희생만이 능사인 것은 아니에요. 부모도 한 인간이고 자신의 인생이 있어요. 이 경계를 지키지 않으면 부모는 지치고 병들기 쉽고 결국 아이와의 관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이 미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초등학교 아이를 둔 어머니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 엄마는 아이를 위해서라면 잠도 줄이고 먹고 싶은 것도 참으면서 최선을 다해 주었어요. 학원 스케줄에 맞춰 하루 종일 운전기사처럼 뛰어다니고 아이가 숙제할 땐 옆에서 같이 밤을 새워 도와줘요. 겉으로 보기엔 헌신적인 좋은 부모 같지만 정작 본인은 점점 몸도 마음도 지쳐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사소한 일에도 예민해지고 아이에게 짜증을 내는 일이 잦아졌죠. 이건 부모도 아이도 모두 힘들어지는 상황이에요. 부모가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은 아이를 위한 일이기도 해요. 부모가 건강하고 행복해야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사랑과 에너지도 커지거든요. 그러니 너무 지칠 때는 오늘은 엄마도 좀 쉬어야겠다 하고 아이에게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처음엔 아이가 서운해할 수도 있지만 대신 부모가 휴식을 취한 후에는 더욱 좋은 컨디션으로 아이와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걸 설명해 주세요. 예를 들어 엄마가 좀 쉬었더니 지금은 기분이 좋아졌어. 우리 재미있게 놀아볼까? 하며 웃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아이도 금방 안심할 거예요. 또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버릇을
아이에게 남기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무조건 아이에게 맞춰주기만 하면 아이는 감사함을 모르고 당연시하게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부모도 이번에는 엄마 아빠가 바빠서 안 될 것 같아라고 말해보세요. 대신 그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 아이와 함께 고민하게 하는 것도 좋은 교육이 돼요. 예를 들어 아이가 내일 숙제 봐줘 하는데 부모가 너무 피곤하다면 오늘 엄마가 너무 피곤해서 그런데 대신 내일 일찍 일어나서 같이 볼까?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거나 아니면 아이 혼자 해보게 격려해도 좋아요. 처음엔 어색해도 아이는 점차 부모도 한계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이해하게 되고 배려하는 마음도 자라날 거예요. 무엇보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이에게 최고의 본보기가 돼요. 부모가 항상 희생하고 우울해하면 아이는 죄책감을 느끼거나 혹은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게 될지 몰라요. 반대로 부모가 자신의 경계를 지키며 즐겁게 사는 모습을 보면 아이도 커서 자신과 타인의 균형을 아는 건강한 어른이 되겠죠. 그러니 죄책감 가질 필요 없이 부모인 나 자신도 존중하고 아껴주세요. 그것이 결국 아이를 더욱 행복하게 해주는 길이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드린 5가지 경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봤어요. 사실 부모 노릇이라는 게 매 순간이 고민의 연속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때가 많아요. 경계를 지킨다는 게 때론 아이에게 미안하고 내 마음도 불편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것이 아이를 위한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아이들은 지금 당장은 부모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때로는 왜 안 돼요? 왜 그렇게 해요? 하고 반발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오늘 부모님이 정해준 그 경계들이 얼마나 큰 사랑에서 나온 것인지 분명 깨닫게 될 날이 올 거예요. 부모가 일관성과 사랑을 가지고 끝까지 노력한다면 아이도 결국 그 가르침 속에서 바른 길을 찾아갈 거라고 믿어요. 우리 부모들도 완벽할 수는 없어요. 때론 실수하고 너무 감정적으로 굴 때도 있고 경계를 잘 못 지킬 때도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그럴 땐 우리도 아이에게 솔직하게 사과하고 다시 노력하면 돼요. 부모와 자녀는 함께 성장해가는 사이니까요. 오늘 이야기로 혹시나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지셨으면 좋겠네요. 여러분은 지금도 충분히 노력하고 있고 그 자체로 훌륭한 부모예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 아이와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가면 돼요. 앞으로도 힘든 순간이 찾아오겠지만 그때마다 오늘 말씀드린 경계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분명히 여러분과 아이에게 더 행복한 내일을 가져다 줄 거라고 믿어요.